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토질매기 기초 기술사 제 122회 용어정의 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그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또 쉽거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8개 이상을 쓸 수 있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까탈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 1번부터 한번 제가 풀이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토질매 기초 기술사를 논 지가 좀 오래돼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찾으면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한번 찾아서 해봤고요. 한번 1번부터 그 좀 풀이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해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면 전단 시험입니다. 일면 전단 시험. 타우는 A분의 S고 직접 전단 시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면 전단 시험은 이제 ES로 나타내고 두 개의 면을 갖고 있을 때와 이제 일면을 갖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다일렉턴시라는 것은 이 최적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고 어떤 간극 수압의 변화도 좀 고려해 볼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면 전단 시험, 뭐 직접 전단 시험이다 이런 거는 이제 CD 시험, 안밀 배수 상태의 이제 어떤 간극 수압이 이제 없을 때를 대신해서 하는 이런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정을 하는 방법을 저도 이제 좀 공부한 지 다 오래돼 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써놓은 걸 보시면은 타우와 엡실론 관계 그래프입니다. 관계 그래프에서 수평적인 어떤 변형률과 전단 능력에 대한 부분이 수평력이 이제 전단력 아닙니까? 수직력은 시그마고요. 그죠? 그래서 그 덴스한 샌드, 좀 조밀한 모래나 옷이, 그 화합밀 점토나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루즈한 샌드와 어, 그 일반 점토, 정규 한밀 점토죠. 요 부분이 이제 약간 어, 그 파괴되는 양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덴스한 부분은 이제 타우 F 페일리어를 이제 잡았고요. 요 부분은 이제 어떤 그 리몰딩 된 그 부분으로 페일리어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덴스한 부분은 어 이게 뭡니까? 최적 변화. 팽창하는 거죠. 팽창하게 되면 간극 수압은 작아지겠죠. 간극 수압은 이렇게 낮아질 것이고 어 팽창압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 간극수압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압축을 의미하고 이건 팽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덴스한 부분은 이제 어떤 진동이 오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압축이 됐다가 다시 팽창하게 됩니다. 반복 진동 삼축을 하다 보면 모래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간극수압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이 있을 때는 간극수압이 올라가고 팽창이 됐을 때는 간극수압이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지금 주목할 점은 이제 다일레센시의 어떤 보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료 두께와 그 다음에 전단 변이에 대한 부분은 D 엡실론으로 나타내고 미소변이 요거 이제 디바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할 때 쓰던 그런 단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직적인 변이와 수평 변이를 잡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 공시체의 두께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D분의 엡실론분의 D 델타 요것이 이제 공시체 두께의 증가율이죠. 요 타우 F는 이제 최대 전단 능력을 말하고요. 수직 응력은 시그마, 단위 면적당 이제 흙의 팽창으로 행해진 그게 이제 수직적인 변화를 디바이드한 거, 미소 수직 미소 변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 행해진 일을 곱한답니다. 이렇게 곱하면 시그마 델타 D로 나타내고, D 델타로 나타내고, 이제 이 부분에 델타 D는 뭐냐? 이제
외부에서 가해진 일, 이제 어떤 그 수직 응력으로 인해서 소비되는 전달 능력을 타우 D로 나타내고요. 그거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가해진 그 어떤 일을 D 엡실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이제 같다라는 그 전제 하에 타우 D를 잡는 거죠. 타우 D. 타우 D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D 엡실론 분의 좀 글자가 좀 이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죠. D 엡실론. 요 공식이 나와요. 요 공식이 나오면 이때 이제 가해진 전다 능력, 자해진 전다 능력 중에서 흙의 점착 저항과 마찰 저항, 점착 저항과 마찰 저항, 점착 저항, 마찰 저항. 이것을 이제 이기는데 필요한 능력을 타우 RF로 잡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타우 RF는 좀 약간 복잡한 내용이죠.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 같아요. 약간 어려운 내용 같아서 이제 그대로 그냥 써보겠습니다. 타우 RF는 타우 F 먼저 타우 F는 이 타우 RF에다가 타우 D를 더한 거죠. 그래서 타우 D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어떤 보정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에 대해서 수직 응력에 대해서 타우 RF를 그리면 이제 그 다일레텐스는 없는 상태, 어떤 최적 변화가 없는 상태. 그래서 C D 값이나 파이 D 값으로 보정이 된다. 결국 이런 내용이거든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은 약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이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생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카톡이 왔네요. 이거 카톡을 좀 지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카톡을 아까 제가 지운 걸로 아는데 네, 지웠습니다. 자, 카톡이 왔으니 이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2번 문제 이제 가중 프리프입니다. 가중 프리프. 가중 프리프는 뭐냐? CR로 표현하죠. CR로 표현하고 어떤 이제 그 동수급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그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네인이란 사람이 네이란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크리프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을 검토하는 경험식이죠. 경험하는 이 경험식을 이렇게 방법인데 크리프비는 얼마입니까? H1분의 H2분의 LW다. 죄송합니다. 좀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요. 이렇게 이제 댐이 있고요. 댐이 있고 어떤 이제 수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위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제 H1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H1이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있을 경우에 여기 이제 지표면이다, 지면이다 생각하고 여기를 이제 H2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양쪽에 그 수두차를 얘기하는 거죠. 수위차를 빼주고 어떤 이제 이렇게 된 부분에 수직적인 부분은 이제 LV로 나타내고요. 요쪽에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쪽은 이제 좀 그리기가 어렵네요. LH 그 다음에 요 부분도 LH2 여기 LH1이라고 하고요. LV1, LV2 이제 어떤 그 투수층과 불투수층에 관계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투수층과 불투수층이 있을 때 이 상하림문의 이제 수두차하고 그
LW는 뭐냐면요. 이 LW는 수평적인 부분 LH 플러스 LV를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길이를 합친 그 시그마 값이고 합친 값이고 이제 수평적인 부분은 이제 3으로 나눠준 값이죠. 이게 이제 경험식입니다. 최소 유선 거리하고 이제 크리프 비를 이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프의 안전치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레인의 크리프 비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핑을 안정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번은 이렇게 마치고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3번은 뭡니까? 3번은 이제 산셋 방법이거든요. 산셋 방법. 어떤 이제 그림이 있겠죠. 로그 이제 OCR 과밀비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강도 증가율 알파. 그리고 이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이제 산셉이라는 것이 스트레스 히스토리 앤 normalized soil engineering property method입니다. 그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교란의 영향이 현 위치 응력보다 더 큰 응력하에서는 소멸되고 점토의 강도는 안밀 압력에 대해서 전기가 거동을 한다는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교란 영향을 제거한 비배수 전단 강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비배수 전단 강도. 그래서 이제 그 비배수 강도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알파는 이제 P0분의 전단 강도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P0. 그래서 이제 그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신뢰성이 큰 비배수 강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일축 압축도 있고 삼축 압축도 있고 배인 시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K0 조건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 응력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선행한 중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산셉의 비배수 강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정규 압밀 점토의 압밀 응력과 과압밀 점토의 압밀 응력을 이제 그 실의 압밀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직접 단순 전단 시험을 또 실시한 다음에 과압밀비에 대해서 이제 그 이런 관계도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OCR에 대해서 얼마의 이제 강도 증가율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3번은 마치겠습니다. 3번은 마치겠고요. 저도 이제 그 전설안전 기술사 이제 그 면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렇게 최근에 본 그런 용어정이나 이런 서술형을 이제 이렇게 풀기가 좀 지금 어려운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좀 루즈해지면은 이제 좀 다시 올릴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평의 식으로 지금 가는 내용이니까요. 자, 이제 흙의 소송도입니다. 흙의 소송도. 이거는 뭐 카사그란드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카사그란드. 그래서 이제 핵심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소송 지수하고 이제 어떤 액성 관계에 대해서 이제 비선이 있고 50%. 요게 이제 유선이죠. 위에 있으니까 유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이제 밑에 있으니까 A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4에서 7%가 CL하고 ML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4에서 7%. 우리 애기가 이제 와서 자꾸 아빠가 있냐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그래서 이제 요 소성 지수하고 요 소성 지수도 이제 뭐 결국 함수이지 않습니까? 액성 관계도 함수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몇 프로에 해당되느냐, B선하고 U선하고 이제 A선에 이렇게 그리고요. 그 이제 A선에 대해서는 이제 CL과 ML을 구분하고 CH와 MH를 또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선 같은 경우는 이제 PI가 0.73 LL-20이다. 요거는 이제 저기 나중에 그 어떤 그 토지를 구분할 때 정확하게 이제 그 CL이냐 ML이냐 그런 것들 이제 구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액성 지수와 소성 지수 이제 관계 한계선에서 플로트에서 이제 요 PI 같은 경우는 유선 같은 경우는 얼마냐? 0.9 LL-8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립토를 이렇게 흙에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도표예요. 소성도는. 그래서 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액성 한계로 액성 한계 이제 50%다. 액성 한계 50%, 액성 한계 50%를 압축선 크기를 구분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H냐 L이냐, CL이냐 CH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ML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압축성, 뭐 중간압축성, 뭐 고압축성 이런 것들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소성도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갈게요. 5번. 자칫 뭐 설명이 좀 부족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사실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각자가 이제 좀 다르게 표현을 좀 해주시고 그림도 많이 그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토성률은 데브리스 플로우입니다. 데브리스 플로우. 어떤 이제 사면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토석이잖아요. 토석이 이제 뭐 흙과 물이 이제 같이 흘러서 어떤 산타스테가 날 수 있는 뭐 이런 그 환경으로 되는 것을 토성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시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것을 토성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사면형 수로냐, 사면형이냐, 뭐 수로형이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구분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한번 문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집중으로 인한 뭐 3, 4태나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가미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경사가 급한 계곡에 쓰지 않습니까? 경사가 급한 계곡에 이제 비가 짧게 많이 오느냐, 아니면 어떻게 뭐 계곡에 뭐 그 빗물이 이제 굉장히 홍수를 이루어서 이제 흘러내리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원인하고 대책들 이런 것도 이제 사방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삼복공사, 뭐 계류공사, 뭐 표면보호식, 뭐 배수공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써주시면 좋고 그 어떤 사면에 대한 그 안전율 있잖아요. 안전율, 사면 안전율, 어떤 이런 것들 사이언스 세트하고는 뭐 이런 것들도 써줘도 괜찮거든요.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UL, 탄젠트 파이 이런 것들, 펠리니스의 뭐 한계평행 해석법 뭐 이런 것들도 사면에 괜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RSS 옹식 배경사 전 이렇게 온 적이 있거든요. 옹식 배경사. 그래서 이제 이런 산사태가 나면은 뭐 락볼트 하고요, 쇼크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스틸립 있지 않습니까? 스틸립 같은 거 하고, 아니 스틸립이 아니고 스틸 펜스죠. 스틸 펜스. 스틸립은 이제 터널에 해당되는 거고요. 스틸 펜스, 뭐 옹벽 이런데 끝에 이제 이렇게 옹벽 하지 않았습니까? 옹벽 하거나, 그 다음에 식생토 뭐 이런데 이제 아무튼 어찌됐든 지하 수위가 이게 올라가잖아요. 간극 수압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일시에 쓸려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적도 구간이나 이렇게 경계부의 바운더리를
내열해 갈 수가 있고, 뭐 우면산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생토공법이나 배수를 잘하자, 직구를 하고 여기 이런 데 이렇게 직구하는 거, 배수를 경사 이렇게 이제 수평 배수제 배수를 이렇게 시키는 거랑 이제 뭐 경사를 좀 완화시키자. 너무 급한 곳에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사면 이렇게 관리하는 거, 이런 부분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토성리는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대책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많이 까먹었고, 준비를 좀 하긴 했지만, 이제 핵심만 좀 짚어드리는 겁니다. 핵심만. 그래서 6번. 연약 집안의 치마 예측 방법 중에 이제 쌍곡선법이네. 쌍곡선. 쌍호와 호신호법, 뭐 아사오카법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쌍곡선법이에요. 쌍곡선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결국 이제 쌍곡선법은 치마의 평균 속도가 이제 쌍곡선 쪽으로 감소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 초기 실측 치마량으로부터 장래 치마량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쌍곡선법. 이게 이제 t-t0로 나타내고요. 요거는 이제 sf s0분의 t-t0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점이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베타입니다. 베타는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여기는 이제 알파죠. 알파. 그래서 이제 뭐 요 식을 여기 이제 ST네요. ST. 어떤 시간에 있어서 이제 치마량이니까요. 처음하고 S0 t-t0고요. 그래서 이 공식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식 t-t0는 알파하고 베타와 t-t0다. 이렇게 이제 직선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쌍곡선식입니다. 쌍곡선식. 그래서 결국 이제 t시간 후의 치마량, 경과 시간 t시간 후의 치마량은 처음에 성토 종료 직후의 치마량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시간차 분의 시간차로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저기 치마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최종 치마량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SF는 얼마냐? S0 플러스 베타분의 1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최종 치마량이죠. 그래서 뭐 70%에 해당되고, 뭐 호시노는 75% 루트티법 그렇지 않습니까? 아사오카는 이제 80% 이상시, 강국서스 이제 뭐 30% 이상시 직선법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쌍곡선법이고, 어떤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 성토고와 치마량과의 이제 관측 결과에서 얻어진 그런 실측 치마량과 시간 관계의 그런 변화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쌍곡선법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되셨죠?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6번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7번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7번까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번도 이제 메인 말뚝에 대한 그런 한계 상태 설계법이더라고요. 한계 상태 설계법.
일단 이제 매입 말뚝이라는 건 이제 먼저 프리브링을 하잖아요. 프리브링을 일단 먼저 해가지고 요 부분에 이제 그 어떤 파일을 이제 넣고 파일을 넣어서 이제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넣은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공사가 이제 그 근접 시공이나 도심지에 가까운 쪽은 이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매입 말뚝을 쓰지 않습니까? 항타하는 그런 팔다가 말뚝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밀크를 이제 이쪽에서 넣는 거죠. 밀크를 이제 채우고 나서 이제 다시 또 항타를 한번 더 해서 이제 그 이제 지지 집안에 이제 뭐 풍암 쪽이든지 뭐 1m든지 2m든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정착을 하는 그런 말뚝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도로교 설계 기준에서 2015년에 이렇게 좀 그 어떤 판별 계수 뭐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계 상태 설계법이 뭡니까? 이제 한계 상태 설계법은 이렇게 이제 허용 능력이 올라가서 극한에서 이제 툭 떨어진 여기까지 이제 파괴가 일어난다. 여기가 이제 극한이고 극한. USD겠죠. USD, LSD 이제 리미트 한계 상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저기지 않습니까? 허용 능력 설계법, 극한 강도 설계법, 이제 한계 상태 설계법. 이건 ASD죠, ASD. allowable 해서 이제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시그마 엡실론 이렇게 나타내고요. 변형률 능력과 변형률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쭉 보시면 여기 이제 안정성이냐 여기 이제 극한 중은 이제 사용성을 중요시하냐 이제 그 한계 상태는 안정성과 사용성을 같이 하는 거고 이제 부분 계수를 쓰거든요. 부분 계수. 그래서 이제 LRF 때 설계를 하거든요. LRF 때 로드 리지스턴스 팩터 디자인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 RN은 RI QI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강도 감소 계수거든요. 강도 감소 계수. 또 이제 그 공칭 강도. 요게 이제 하중 증가 계수. 하중 증가 계수. 요게 이제 외력 하중.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찾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요 도로 설계 기준 여기서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2015년에 요 이제 판별 계수인 요거를 찾아내려고 요거를 이제 그 어떤 논문식으로 썼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결국 뭐 이런 것들 써주면서 어떤 그 허용 능력과 극한 능력과 그리고 이제 한계 상태 설계법 이런 것들 이제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자, 뭐 이제 간단하게 이게 뭐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요.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 능력하고 한계 상태 정도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용 능력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어주시고, 이렇게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요게 허용 능력이고요. 요게 이제 한계 상태 설계법이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응력 한계가 얼마까지 있냐? 응력 한계. 요게 이제 선행 압밀 압력이다. 선행 압력. 선행 압밀 응력. PC라고 하잖아요. PC가 있고. 요거 이제 극한 응력까지 있다. 그리고 응력 분포는 얼마까지 있냐? 응력 분포. 이제 요거는 이제 선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선형. 아까 그 탄성계수 시그마는 EFC론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탄성계수. 선형이지 않습니까? 선형.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비선형. 곡선까지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파괴되는. 그리고 이제 설계 개념은 뭐냐? 설계 개념은 이제 요거는 사용성 검토고요. 아까 전 안정성이라고 했나요? 제가 잘못 썼나 보네요. 사용성 위주다.
극한 강도 설계법이 이제 안정성이다. 부재 강도를 파악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잘못된 거는 좀 다시 고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정성 검토다. 결국 이제 극한 강도에 대한 부분 이제 넘어 있기 때문에 사용성과 안정성 같이 있는데 이제 안정성을 검토한다. 허용 능력은 이제 사용성을 검토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설계 이론은 뭡니까? 설계 이론. 설계 이론은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걸 결정하는 거. 결정론에 근거하고요. 여기는 이제 확률론. 부분 계수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확률론. 파괴 확률이 얼마냐. 이건 이제 안전율은 한계 능력. 허용 능력 한계 능력을 따지고요. 여기는 이제 부분 안전 계수를 따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게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좀 좋은 답이 아닐까 싶고요. 또 뭐 더 좋은 답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한테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하시는 분들은 더 잘 하시겠지만 이제 뭐 메인 말뚝에 대한 한계 상태 설계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그 정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7번까지 오늘 마치고요. 다음 시간 내일에는 이제 8번부터 13번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번째 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